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예, 이게 순역장이죠. 강유장 다음에 29장 순역장이에요. 순역은 고르지 않다. 이게 순역이란 뭐냐면, 순이 따를 것인지, 거역할 것인지, 그 사주체를 보고서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불가역자, 거역할 수가 없는 자는 어떡하냐? 따라야 된다. 뭘 따르냐? 그 기세를 순이 따라야 된다. 오늘 여기 지금 사례명조가 3개라 지난번에는 한문을 번역하면서 제가 좀 힘이 들어서 사례명조 하나로 끝냈고요. 오늘은 제가 번역해 놓은 거를 읽어드리고 사례명조 2개를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시가 말하였어요. 첫 번째, 순과 역의 작용은 나아가고 물러남에 어그러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다. 예, 맞아요. 예, 역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당령을 하여 세력을 얻은 신에 마땅히 그 의향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 당령을 얻었을 땐 쫓아가라. 오늘 2가지 다 왕한 기운을 종하는, 예, 종합격이 하나 있고요. 인수가 강해서 종강격이 있어요. 종강격이죠. 강한 것을 쫓아가니까요. 네, 그러므로 사주에는 순과 역이 있으니 마땅히 그 기운을 스스로 판별하는 데 있으며, 오행에는 전도가 있다. 전도가 있으니 각자 작용함에도 법칙이 있는 것이다. 전도가 가능해요. 오행. 순행, 오직 쫓아갈 순행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까닭에 어떤 길을 본 세력을 얻고 있으므로 섞여 있는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있고, 어떤 길은 다른 신을 빌려서 국을 이룬 것도 있다. 이게 이제 빨간 것은 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징의에 있는 대로 제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왕한 신을 따르고 있으면 극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있을 수 있고요. 옳지 않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약한 것은 자부, 도와주는데 의지해야만 한다. 약한 것은. 이른바 제사라는 것은, 살을 제한다는 것은 왕한 세력을 타고 있는 것만 못하고, 화살하는 것은 바로 일간을 돕는 것이며, 화살이란 그렇죠. 인수로서 화살하니까요. 종살이라는 것은 권세에 의지해서 것이며, 유살이라는 것은 관을 반기는 것이다. 관을 반긴다라는 뜻은 유살하기 위해선 관과 딴 오행이 합의됐어야 돼요. 합관 유살격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아마 겁재가 관을 잡아줘야 많이 되겠죠. 겁재가 잡나요? 비겁이 잡나요? 그렇게 돼요. 그 기회는 만약 한번 봅시다. 제가 계수입주죠. 무토예요. 관이에요. 비겁이 잡네요. 그리고 살은 여기서 기토가 되겠죠. 기토가 아니라 미토가 되겠죠. 미토가 되고요. 여기서 계수가 하나 더 있어서 겁재가 합관을 하고 살이 남는 거예요. 비겁과 살이 합하는 거예요. 관을 반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가서 딱 하나 끼고 있으면 쫓질 않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비겁, 겁재. 그러면 무토가요. 무토가 이건 편관이네요. 강무토. 이랬을 때 기토가 판관은 겁재가 잡고요. 정관은 비겁이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에는 음도 있고 양도 있는데, 양은 음을 품고 그것을 생활하는 조짐이 있으며, 음은 양을 품고 화하려는 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에는 청함과 탁함이 있는데, 탁한 가운데 청이 있으면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저는 어떻게 탁한 가운데 청이 있으면 기현 기미가 보이고요. 청한 가운데 그렇군요. 청한 가운데 탁이 있으면 천한 뿌리가 보인다. 맞습니다. 그게 맞네요. 그래도 탁한 데서도 청한 게 있으면, 청함과 탁함이 있는데 탁한 가운데 그래도 약간 청함이 있으면
예, 귀한 기미가 보이는데 처한 가운데 병인 탁이 있으면 예, 좀 천한 뿌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또 역하는 것이 와서 순한 것으로 가면 예, 구의 기반을 만들고 순한 것이 와서 역한 것으로 가면 천한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하여튼 철저 선생님의 의미인데 이게 왜 이러는지는 아직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러한 것이 순과 역의 미묘함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는 자는 마땅히 깊이 그것을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이것도 조금 그래요. 역한 것이 와서 순한 것으로 가면 부의 기반이 만들고 그렇군요. 예. 순한 것으로 일단 여기 왔다가 순으로 가면 예 맞습니다. 부의 기반이 되고 순한 것이 기고 나가고 역으로 간다면 천한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책에 이르기를 여유 있는 것은 제거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돕는 것은 비록 바른 이치이지만 그러나 운의 기가 변하는 깊고 얕음을 연구하지 않으면 단지 흔한 이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단지 이것은 기본이 없는 이론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예. 순역의 기운을 잘 봐라. 재성, 관살, 인성, 식상 등이 세력을 얻어서 권세를 잡은 신이 어떤 신인가에 불구하고 사주 중에 신이 또한 그 강폭한 것에 가서 도움을 준다. 예, 오늘 바로 강폭한 거 일주가 경금일주인데 수세가 강해서 쫓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인동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혹 일주가 계제를 얻어 원력을 잡고 사주 모두가 공합이 되어 하나의 신이 되면 말하여 권세가 한 사람에 있는 것이니 일기격에 이것입니다. 단지 그 기세에 순응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당겨 토하게 하는 것인지 그 흐름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설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만약 강한 것을 억지로 억제하여 얻으려고 한다면 그 성정이 경로하여 화를 내므로 그 결과 반드시 흉하고 분심이 있으며 허물이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자세히 그것을 살펴야만 한다라고 해서요. 예, 오늘은 전부 사례명조 두 개가 세력을 따르는 사례명조예요.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청화목용조에서 불용해요. 종혁격이에요. 이 사주는요. 그러면 뭐예요? 이 화운은 안 좋았겠죠. 그리고 이 술운도 괜찮아요. 예. 이 갑신대운서부터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병운에 병술이면 이거 병화가 뿌리가 있잖아요. 이 뭐예요? 진술충도 하지만 병화가 경금 이 네 개한테 와갖고 당하지는 못하죠 절대. 그래서 이게 세자충왕 왕자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중에서 죽었다. 4호 군중이고. 자, 지난번에 군중에서 죽었다고 했고요. 자, 이 사주예요. 상관격이죠.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겨울에 태어난 금은 불을 밝히는데 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목을 쓰냐라고 하면 부목이 돼서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술을 쫓는 일주가 술을 쫓는 뭐예요? 정합격이 된 거예요. 네. 경진이론에 일지 로방하고요. 네, 로방하죠. 경진이니까요. 네. 지복 로방하고요. 수가 본래 당권했고 우해 또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신자진 수국. 천간에 고목, 지금도 우리도 고목이라고 그러죠. 묵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두 개가 뿌리가 이렇게 고목, 썩은 나무가 되어 있죠. 치지불로 놔두고서 논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위, 금수, 이인 동심하죠. 필수, 순기기, 금수 지성을 따라야만이 된다. 바로 개해이문까지는 은비유효가 있죠. 좋습니다. 부모덕이 있었어요. 수run에 재수가 되는데 오히려 흰옷을 전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세가 강할 때는 그래도 괜찮다. 비록 형상이나 무대환 큰 근심은 없었다는 소리예요. 또 신운에는 입반을 하고요. 또 유운에는 보름이 됐어요. 장생이 된 거예요. 경운에는 등과를 하고요. 신운에는 크게 재원이 왕했다. 일교 기미대운이 되면 끝나죠. 운전난방해서 형처극자하고요. 가업소진, 무어의 촉수지성,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가업, 파진이막 이런 경우
집안이 깨지고 망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예, 운을 아주 뭐 정확하게 집으신 거죠. 예, 예, 천간으로 양갑은 제 말씀이에요. 금세가 깨지고 물이 범람하여 목부가 됐다. 금세력에 깨지고요. 예, 금수와 이인동심체가 되었다. 철조님은 재성, 관살, 인성, 식상 등의 세력을 얻어 권력을 잡은 신이 어떤 신일까에 불구하고 사주 중의 신이 또한 그 강폭한 것에 가서 도움을 준다면 두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인동심론을 얘기한 거예요. 일주경금은 지지의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쫓아가 이인동심이 되었다. 금수가 용조가 되어 종합적으로도 볼 수 있다. 할 말 없습니다. 수행이 6.0이고요. 금호행이 6.5예요. 그런데 이 수가 실제로는 적은데도 금이 쫓아간 거예요. 망한 것으로. 네. 자, 204번입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김희대원은 끝나죠. 오대원은요. 너무 일찍이 복을 받고 나니까 후는 들여다볼 게 없죠. 예. 이런 놈은 일찍 죽습니다. 예. 복은 많이 받죠. 예. 자, 이 사주를 봅시다. 이거 사주 내렸어 있죠? 정인격이라 할 수 있지만 인성을 따르는 종간격이에요. 이걸 내려 쓰겠습니다. 임자, 심해, 을에, 임자, 종안격이죠. 강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임수, 승곤, 좌해자. 임수가 승곤했다는 소리예요. 소위 권륜지수, 권륜산의 물이 충에서 막 분주하게 내달릴 때는 무정. 뭐에 무정하냐? 병화 극절. 병화를 극하는데 무정하다. 치지불론 놔두고서 논할 필요도 없다. 유업파풍이라고 한 것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수대운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거예요. 자축운까지 이렇게 준 거죠. 또 인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가 채니까요. 그래서 을묘갑인도 좋아요. 순기류, 그 기세를 따라서 좋죠. 납기기기. 물을 받아들이니까 입학 보름했어요. 이 정자가 갑을병할 때 쓰는 병이 아니에요. 사람 정자예요. 사람과 재물이 병이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도일용, 집안의 도가 날마다 풍성하여다. 일곱, 병운이 돕는 수화상교전을 하죠. 형처극자하고요. 자, 이게 뭐냐? 이때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병지 분야는. 그 진토는 그래도 넘어가겠죠. 그럼 정사대운이 문제겠죠. 파모 이상했어요. 진호는 축수묵고, 아무런 해가 없어요. 진호는 물을 받아들이니까요. 정사운에 연달아, 조회로, 이거 불을, 옛날에는 많았어요. 집에 불 나는 일이요. 연달아서, 불에, 양차, 두 번은 연달아 화재를 만나서 가파신망, 집안도 깨지고 몸이 망가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가. 정색격이죠. 강한 세력을 순수히 따라야 사주 원국이 안정된다. 초년대운부터 임자 계축대운에 인성대운이고 갑인을면은 비겁대운으로 자연스럽게 세력을 따라 유업파풍 한 것이 을묘 갑인대운으로 순기주 하여 납기기기 해서 호운이 되었으나 병대운을 만나 원국의 병인 상관성을 살아남으로 수와 교전하여 형처극자하고 파모지상이 되었으나 진대운은 허물이 없었던 원인은 진토가 수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사대운에 연달아서 불을 2번씩이나 만나서 갑파신망한 것은 원국의 병인 상관성을 돕고 사회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강한 세력을 따르는 경우 인비 때문에 용의심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 말 없습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평진전에서는요, 종색격국론이 없어요. 세력을 따르는 논이 없어. 심여천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인명들은 해월의 을목일주에서 인수격이 된다. 이 인수격은 사길신의 하나로 순영한다. 때문에 론 인수장에 의하면 인수는 일주를 생하는 것을 반기고요. 정편이 같은 미격이 된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정편을 나누죠. 제격도 인격과 정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격으로 여겨 논한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많이 나눕니다. 다시 취형론에 의하면 일주가 강하고 인성이 왕하여 두려운 것은 태가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일주의 기운을 선하는 수기를 상실로 삼는다는 거죠. 그럼 병화, 일단 병화를 쓰라는 소리거든요. 을목이 있으니까요. 병화를 쓰라. 상관을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저 상관은 엎으로내서 절대 쓸 수가 없죠. 무술, 을묘, 병어, 기의 이장원의 명이 그렇다라고 했어요. 인천하고 인수가 천하고 일주가 갑이면 층층이 식상성이 있으면 비난지국이 된다. 그렇겠죠. 일주가 약하고요. 인수가 약하면 뭔가 재성이나 식상성이 강하죠. 아니면 또 뭐가 강하죠? 정편관이 강하죠. 이런 때는 정편관이 오히려 강하면 인수가 약하니까 화살을 하면 좋아요. 근데 단 인수가 일주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리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하고 특히 병화, 자해 수반을 이루어 중화로 내야만 종색격이 됐어요. 그런데 격국론에서는 종색격이 없고요. 오직 화기격은 있어요. 오격으로 변한다. 그리고 기명종살, 또 종살격이나 종제격은 있어요. 종격에서는요. 205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에는 어렵고, 지금 제일 어렵군요. 그런데 진원에는 그냥 넘어갔다가 정사대원에 뚫는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역을 이제 마치는데요. 다음은 곧 뭐죠? 조우를 보는 이제 한란절이 나옵니다. 천도에는 유한, 하늘의 기운. 천기에는 따뜻함과 추움과 따뜻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란 다음에 조습이 나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